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희한한 모양의 타투를 즐겨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당연히 그 이유를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이유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오늘의 내용을 보실 때 딱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이 타투의 모양이 가진 상징성이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징성을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생활해야 되는 걸까? 즉, 이 타투를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잊고 싶지 않아 타투로 자기 몸에 새기고 자주 보면서 상기시키려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내용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마음이든 신체든 건강 정보가 너무 넘쳐서 오히려 뭐가 맞는지 틀린지,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알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정보가 넘쳐 방해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행복, 웰빙을 위해 딱 한 놈만 패면 되는 게 없을까 공부하다가 제가 낸 결론을 이 컨텐츠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우리에게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생존을 위해 사는 느낌마저 드는 요즘입니다. 사는 게 스트레스다 보니 유튜브나 인스타, 쇼츠폼의 컨텐츠들을 보며 마음을 좀비화 시켜서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마비시키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영성, 마음, 그런 거 말고 의학이나 과학적으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육체와 정신의 건강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 딱 한 개만 챙기자 해서 제가 결론 낸 것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딱 한 개만 오늘 잘 기억하고 생활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다들 엄청 들어본 이름, 이 세로토닌이 뭔지를 간단히 복습하고 진행할게요. 세로토닌은 뇌와 장에서 생성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 흔히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복 호르몬. 이 별명이 너무 마음에 들어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있는데, 암튼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감정 조절, 수면, 식욕, 충동 억제, 사회적 유대감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웰빙을 위해, 행복을 위해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결론 냈는지 아시겠죠?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 지금부터 나열할 텐데 자신에게 몇 개나 해당되는지 세어보세요. 명확한 우울한 일이 없는데 이유 없는 우울증, 그리고 명확한 이유가 없는데 만성 불안감, 집중력이 떨어져서 길게 집중하는 것을 잘 못하는 나, 충동구매나 충동적 행동을 자주 함, 잠을 자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아예 잠을 설친다, 만성 피로에 쩌들어 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 세로토닌 부족 현상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세로토닌이 풍부하다면 방금 나열한 이런 문제들도 많이 좋아질 수 있겠죠. 현대인의 삶이 심각한 게 이 세로토닌이 풍부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데 반대로 짧은 쾌락으로 중독을 일으키는 도파민에 길들여져 정작 중요한 세로토닌은 엄청 부족한 생활이 기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스마트폰, SNS, 인스턴트 음식 같은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요소들은 일상에 넘쳐나는 반면 진짜 중요한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생활 요소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게 우리 현대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하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빠져 살면서도 삶은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세로토닌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지 살펴볼게요. 먼저 음식부터 시작할 건데, 아까 세로토닌이 뇌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둘 중 더 메인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예상과는 달리 뇌가 아닌 장이라고 해요.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짜증이 나고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 세로토닌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세로토닌을 위해서 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청국장이나 두부, 김치, 간장 같은 발효식품이 중요하다고 해요. 다들 평상시에 많이 드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만약 아니라면
의지를 발휘해서 평상시에 발효식품 많이 드세요. 그리고 이어서 설명드릴 이런 활동들까지 연결하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범벅이 될 거예요. 먼저 햇빛 쬐기. 세로토닌 분비는 빛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이라도 햇빛을 쬐면 기분이 안정되는 효과가 바로 그 이유일 테고요. 그리고 운동이 또 중요한데 특히 유산소 운동이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준대요. 그리고 명상. 당연히 세로토닌을 만들어주고요. 눈을 감는 순간, 호흡을 안정시켜주는 순간 이미 세로토닌의 분비를 위한 준비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에도 명상이 중요해요. 남자들은 화장품도 이것저것 쓰기 귀찮아서 올인원으로 된 스킨로션, 에센스 한 번에 해결되는 제품들을 쓰는데 이 세로토닌도 올인원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건데 고작 산책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드릴게요. 가능하면 흙이나 풀냄새 같은 게 맡아지고 초록색이 지배적으로 보이는 환경에서 물소리나 풀벌레 등 자연의 소리가 들리는 곳, 그리고 피부가 외부에 드러나는 조건이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피부는 왜? 라는 의문이 들 텐데 하이퍼소닉 이펙트라고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없는 자연의 안정적 주파수를 피부가 듣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이런 조건들이 지켜지는 자연 속 산책이면 100점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연 속 산책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체크하는 실험이 있었는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 15분이었다고 합니다. 자연에서의 단 15분 산책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오늘은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이 한눈만 패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알게 된 내용 혹은 알았지만 잊고 있었던 내용을 다시 실천 모드로 바꾸는데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